안녕. 우리 공통수학 2 마지막 시간 유리식과 유리함수, 무리식과 무리함수 부분을 공부를 좀 할 건데 아까 또 살짝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무리식과 무리함수는 아마 시간 관계상 못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무리함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유리함수이기 때문에 우리 그 수에서도 그랬었잖아. 유리수랑 무리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해? 뭐 일단 유리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처럼 유리식이 훨씬 더 중요하고 유리함수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뭐 불가피하게 이제 시간 관계상 못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뭐 온라인 수업 다 올라가 있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보시는 걸로 좀 보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의 메인 컨텐츠는 유리함수니까 이제 거기까지 잘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오시기 전에 역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오셨어야 했는데 저번에 이제 우리가 합성함수까지 했었잖아. 합성함수까지 했는데 역함수 부분에서 특히 좀 몇 가지를 주의 깊게 봐주세요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강조를 했었죠. 그 세 가지가 왜 그때 강조를 했었냐면, 물론 역함수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 유리함수를 공부할 때 그 역함수가 정말 중요하게 다뤄져. 왜냐면은 역함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사실 좀 불분명한 상황인데, 조금 이따가 이제 얘기할 내용이긴 하지만 살짝 스포를 좀 섞어드리자면 1차 함수의 역함수는 1차 함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동적이 나오는 거죠. 근데 2차 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가 아닙니다. 한번 함수를 떠올려보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뭐 대강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죠. 이걸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얘를 뒤집는 거거든. 그럼 거꾸로 뒤집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마치 90도처럼 그 90도만큼 회전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테니까 대강 이제 그림이 뭐 한 요런 느낌으로 그려진다. 일단 얘는 함수의 그래프조차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또 잘라가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이제 함수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우리가 2차 함수라고 하진 않잖아. 2차 함수랑 좀 닮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얘는 이제 무리함수라고 합니다. 우리 조금 이따가 배울, 혹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온라인 수업으로 배울 그 무리함수고, 그래서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가 나오고, 그다음 유리함수는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반비례 함수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런 반비례 관계 그래프. 반비례 관계 그래프요. 근데 이거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어떤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어떤 모양이 나오겠어? 그냥 이게 그대로 나올 것 같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유리함수가 나와요. 동족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어요. 1차 함수는 너무 시시하니까 그건 잘 안 내더라도, 다른 것들은 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존재하더라도 그 동족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막 기상천외한 애들이 튀어나와요. 뭐 식으로 쓰기 어려운 애들도 튀어나오고. 그렇지만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유리함수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할 콘텐츠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역함수를 좀 잘 공부해가지고 오시면 좋겠다라고 그때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던 거고, 아무튼 좀 이따 나오면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잘 유념해두고 이따가 써먹으시면 되고요. 어쨌든 유리함수를 공부하기 전에 유리식부터 좀 이야기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수에서 유리수라는 것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유리수의 정의가 뭐였죠? 네, 정확하게 정수분의 정수의 꼴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수를 유리수라고 했었어요. 물론 이제 그때 뭐 분모는 0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들어갔고요. 이 유리수랑 마찬가지로 유리식이라는 것도 똑같이 정의가 됩니다. 우리가 정수에 대응될 수 있는 아이가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그래서 이 유리식이라는 게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꼴로 정리할 수 있는 식, 그걸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항식분의 다항식? 그럼 뭐 2x 플러스 1분의 3x? 맞아, 이거 유리식이야. 그 다음에 뭐 2, 이것도 이제 굳이 따지면 다항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단항식인 다항식, 그쵸? 2분의 3x 플러스 1. 자, 이것도 역시 유리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유리식이라는 표현보다는 무슨 표현으로도 자주 불렀었죠? 그냥 이 자체로 다항식이었죠. 이거 다항식입니다, 이거.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1. 이거 다항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다항식을 공부하면서 뭐 1차식, 2차식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자, 이게 지금 문자가 분모에 있지 않고 이렇게 분자에만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뭐 분수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딱 뭐랄까 뭐 정수 나타내듯이 1, 2, 3, 4 나타내듯이 2x, 뭐 3x 플러스 1 이렇게만 나타나 있는 걸 다항식이라고 해. 근데 이제 이때 뭐 x분의 1, 뭐 x제곱분의 1 이런 것들 가지고 2차식이라고 하진 않아. 왜냐면 얘는 다항식부터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래서
분모에 문자가 있으면 얘는 다항식이 아니라 얘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분수식이라고 부를 거야. 그게 이제 이 타이밍에 튀어나옵니다. 이 유리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바운더리가 여기 있다면 이게 뭐 요런 것들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유리식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그 중에 다항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분수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 세 개는 전부 다 유리식이고요. 이 중에 이 친구는 다항식이지만 나머지 두 친구는 분수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얘네들은 뭐 차수를 따지거나 그럴 수 없어요. 차수 같은 것들은 다항식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분수식. 그다음 얘는 다항식. 그다음 뭐 얘네들 세 개는 전부 다 이 유리식 안에. 그래서 마치 수로 따진다면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유리수. 약간 이런 느낌이랑 좀 비슷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리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식을 정의를 내렸으면 당연히 이 식에 대해서 뭔가 연산하는 것들 공부를 하겠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유리수를 공부하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공부를 했듯이 이 식에서도 역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공부를 하는데 너무나 다행히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 예외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수에서 연산하듯이 다항식 연산하듯이 그냥 그대로 연산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유리식과 유리식을 더한다. 그럼 뭐 일단 분모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뭘 해야 되겠어? 통분을 해야 되겠죠. 우리 숫자에서 했었듯이 통분을 해가지고 막 같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것분에 뭐 곱해가지고 분자끼리 뭐 더하고 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분을 하고 하고 그냥 우리가 예상 가능한 것들만 이제 여기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면은 일단 유리식에 대해서는 좀 이따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424페이지 유리식의 사칙연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덧셈. 이렇게 분모가 서로 같은 경우에는 뭐 덧셈하는 게 그냥 C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분모가 서로 다른 경우라고 할지라도 통분시켜 놓으면 지금이랑 상황 똑같아지니까 통분시켜 놓고 계산하면 된다. 뺄셈도 통분시켜서 계산하면 된다. 곱셈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된다. 자, 나눗셈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곱하기 뒤에 있는 거 역수해서 계산하면 된다. 똑같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식하고 쓱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따가 한번 이그젠플 문제는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유리식의 사칙연산에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새롭게 배우는 것은 426페이지부터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그젠플을 하나씩 풀어보면서 어떤 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잘 살펴볼 건데 이 박스에 2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분모가 2개 이상의 인수의 고빈 경우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에다가 이제 별표 해주시고요. 오른쪽으로 쭉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부분분수로 변형하여 라는 표현이 나와요. 부분분수라는 표현을 우리가 굉장히 자주 쓸 겁니다. 부분분수라는 걸 잘 알아두세요. 좀 이따가 그게 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앞으로 자주 할 거야. 그게 이 유리식 파트에서도 나오지만 나중에 우리가 수열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 대수 파트에서 수열을 공부한다고 했죠. 수열을 공부할 때 그때도 역시 이 이야기가 또 한번 출연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때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미적분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미적분 1이 아니라 미적분 2에서 공부를 할 때 그때도 역시 똑같이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앞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랑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요 2번은 좀 잘 공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1번에 대한 이그젠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6페이지 마지막에 그 단락에 있는 이그젠플을 보도록 할게요. x 플러스 1 분의 x 플러스 2 빼기 x 플러스 2 x 플러스 4. 자, 다음을 계산하여라. 자, 그러면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뭐야 뭐 이거 통분하고 난 다음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제 x 플러스 2를 곱해주시고 x 플러스 2의 제곱에서 x 플러스 1을 이제 분모 분자 각각 곱한 거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 해서 얘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분의 x제곱에서 x제곱 빼니까 사라질 것이고 4x에서 4x 빼주네요. 4x 나오고 여기서 4x가 나오죠. 4x에서 4x 빼주니까 또 사라지고 4에서 3을 빼니까 이제 1만 남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해도 괜찮아요. 특별한 어떤 스킬 없이 그냥 문제 풀어도 돼. 상관없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단순 무식하게 문제를 풀어도 답은 다 나오지만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알아도 라는 차원으로 소개해 주는 거야. 자, 그게 이제 어떤 방법이냐면 마치 여러분들 수에서 대분수로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계산하는 그 상황을 좀 연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굳이 우리가 대분수로 바꿔본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7분의 13 이런 거 대분수로 어떻게 바꿨어요? 13 안에 7이 몇 개가 있는지 하나가 있다. 그 다음에 7분의 6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나요? 13 나누기 7을 해서 몫이 1이고 나머지가 6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x 플러스 2 안에 x 플러스 1이 몇 개가 들어가냐 이거야. 몇 개 들어갑니까? 한 개 들어가. 그래서 이제 얘는 1과 x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표현은 적절하진 않은 표현이긴 합니다. 우리가 수에서만 이런 대분수의 표현을 썼지 실제로는 여기에서는 덧셈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요.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어때요? 빼기 이거를 내가 분리를 할 거니까 괜히 여기다 괄호 안 치고 해버렸다가는 뭐 이상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이 덩어리를 이야기할 거야 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제 여기서 괄호가 없더라도 괄호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 어차피 이제 얘도 x 플러스 3 안에 x 플러스 2가 몇 개가 들어갑니까? 하나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1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x 플러스 2 하나를 뺐으면 이제 1밖에 안 남을 테니까 맞나요? 이걸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 한 개 플러스 1 해야 이제 x 플러스 3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1이 되는 거고 요 부분이 2게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뭐 잘 아실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 생략하긴 했지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어떨지 모르겠으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빼기 해보자. 자, 얘에서 얘를 뺄 거야. 그럼 여기 하나랑 요 하나 그냥 지들끼리 빠지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해서 결국 남는 건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뭐 통분해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분의 얘는 x 플러스 2가 되고 쟤는 x 플러스 1이 되니까 x 플러스 2에서 x 플러스 1을 빼주게 되면 1만 남게 되겠죠.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지만 얘는 약간의 우리가 조금 사전 작업을 해줌으로써 계산 과정을 보다 더 편리하게 바꿨죠.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제 위험성이 이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가 이제 그 복소수 부분 공부했었을 때도 복소수의 연산 그거 좀 여러분들 뭐 공통수학 원 공부했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복소수의 연산 성질 이런 것들 가르치면서 자, 이거는 연산 성질을 이용하지 않아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왜냐면 그 부분을 내가 사용을 하지 않아도 한 5분 정도쯤 낑낑거리면 문제가 풀리거든. 근데 그걸 사용을 하면 1분 만에 문제를 풀 수 있어.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맞았다는 이유로 내가 잘못 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를 못해. 그래서 그냥 계속 평생 그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걸 이렇게 바꿔서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자꾸 써먹어야 되는데 안 쓰고 자기 혼자 계속 이렇게 풀고 있는 거야. 물론 이제 이 문제에서는 워낙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그게 크게 안 달라. 그런데 이게 만약에 좀 숫자나 식이 복잡해진다면은 그럼 그때는 이게 하염없이 길어지겠지. 그런데 한 5분, 10분 끙끙거리면서 문제를 풀었어. 자, 그럼 기분이 어때? 기분이 나쁘니 아니면 뿌듯하니? 그 뿌듯함이 죄다. 알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을 다 그냥 옥죄는 가장 큰 어떤 악마 같은 요인. 그래서 이제 그런 5분, 10분이 걸려서 그 뿌듯한 마음 때문에 절대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런 스킬들은 잘 간직해 주시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마치 어떤 걸 연상하면 된다? 대분수를 연상하면 된다. 뭐 이런 키워드 같은 거 적어두시면 나중에 뭐 잘 떠오르겠죠. 대분수를 연상하면 된다. 그래서 뭐 어렵게 써져 있죠.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더 큰 경우에는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뭐 빼낼 거 빼내가지고 뭐 작게 만들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어쨌든 쉽게 말해서 대분수의 표현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시 보도록 할게요. 이그젬플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x 괄호 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2 x 플러스 4분의 1. 자, 이 두 개의 합을 구한다. 역시 마찬가지야. 이거 어떻게 해서도 계산할 수 있을까? 그냥 해도 돼.
x 플러스 4 x 그럼 x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4 분의 x 플러스 4 x 2x 플러스 4 끝? 이거 답 나왔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도 문제 풀 수 있어.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이 부분분수를 이용한 경우의 문제들은 이런 간단한 형태가 아니라 점점점 이런 걸 계산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다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통분 뭐 x부터 x 플러스 20까지 전부 다 곱하는 거 분모에다 쓸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는 그럼 뭐 x랑 x 플러스 2가 있으니까 x 플러스 4, x 플러스 6, x 플러스 10, x 플러스 20까지 다 곱할 거야 여기다가? 분모 문제에다? 에이 그럼 어떻게 그럼 뭐 여러분들 이거 뭐 하다 보면 그럼 19차식 풀어야 돼. 19차식 가능하신 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상관없어.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른 방법을 고민을 좀 해본 겁니다. 그게 뭐냐면 부분분수. 자, 이 부분분수라는 게 무엇인지 소개를 좀 이 위에다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분분수. 이 참 되게 웃긴 친구. 자, a, b 분의 1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냐면 b 빼기 a 분의 1 바로 a 분의 1 빼기 b분의 1. 물론 여기서 b랑 a랑 순서 바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a 빼기 b분의 1, b분의 1 빼기 a분의 1 이렇게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증명하는 것도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증명하시면 되냐면 그냥 이 우변을 풀어주면 좌변이랑 똑같이 나온다라고 증명하면 돼요. 자, 풀어볼까요 이거? a, b 분의 b 빼기 a죠. 통분하면 자 얘는 b 빼기 a 분의 1입니다. 얘네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a, b분의 1 증명 완료. 끝. 이게 증명 완료된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얘를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걸 외워주셔야 돼. 이걸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구나. 쓸 수도 있구나. 그때 외우는 외우는 팁이라기보다는 이 순서를 정하는 좀 팁을 알려드리자면 b라는 녀석을 큰 놈, 얘를 작은 놈으로 세팅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큰 놈 빼기 작은 놈분의 1. 자, 그럼 얘 양수야, 음수야? 큰 놈 빼기 작은 놈 분의 1 하면 얘 양수지. 작은 놈분의 1 빼기 큰 놈분의 1. 그럼 얘 양수야, 음수야? 작은 놈분의 1, 큰 놈분의 1. 그럼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작은 놈. 그렇지. 얘 왼쪽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 양수야, 음수야? 양수겠지, 그치? 그래서 b를 큰 놈, a를 작은 놈이라고 했을 때 양수랑 양수가 나와. 근데 만약에 b를 작은 놈, a를 큰 놈이라고 한다면은 작은 놈 빼기 큰 놈, 음수죠? 큰 놈분의 1 빼기 작은 놈분의 1, 음수죠? 그 음수가 나와. 그러니까 좀 이게 식을 연산하고 뭐하고 활용하기에 좀 불편하죠. 그래서 b를 큰 놈, a를 작은 놈으로 세팅해 놓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도대체 이 문제에서 어떤 활약을 하는지 그걸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큰 놈이 누구야? 얘. 작은 놈은 얘. 자, 그래서 큰 놈 빼기 작은 놈 분의 1부터 먼저 씁니다. 큰 놈 빼기 작은 놈 분의 1 얼마야? 2분의 1 하고 바로 커다 이렇게 묶고 작은 놈분의 1 빼기 큰 놈분의 1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쓸게요. 그냥 일단 써보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자, 얘도 마찬가지죠. 일단 플러스 해놓고 큰 놈 빼기 작은 놈 분의 1 얼마요? 역시 마찬가지로 2분의 1이죠.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니까 2가 되잖아. 그치? 2분의 1 하고 바로 커다랗게 붙고 작은 놈분의 1 빼기 큰 놈분의 1 이렇게 하고 점점점 하고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큰 놈 빼기 작은 놈분의 1 그럼 2분의 1이겠죠? 그냥 괄호 붙고 x 플러스 18 분의 1 빼기 x 플러스 20분의 1 이렇게 맞습니까? 네,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가만히 얘네들을 관찰해 보면은 일단 2분의 1은 다 공통이야. 그래서 2분의 1로 커다랗게 묶어주고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다 합쳐볼게.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4분의 1 그 다음에 점점점 하고 x 플러스 18분의 1 빼기 x 플러스 20분의 1까지 이렇게. 자, 뭔가 지금 보입니까? 얘 빼고 얘 더하고 얘 빼고 그것도 x 플러스 4분의 1 더하고 x 플러스 6분의 1 빼고 또 x 플러스 6분의 1 더하고
빼고도 하고 빼고도 하고 빼고도 하고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타나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가로로 써놓고 보면은 잘 와닿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를 세로로 한번 써볼게. 세로로. 자, 이렇게 보니까 좀 잘 안 와닿죠? 자, 그래서 얘를 세로로 한번 써볼게. 2분의 1 커다랗게 묶어놓고, 자, 세로로 한번 쭉 나열해본다.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4분의 1. 그 다음 또 뭐였겠어? x 플러스 4분의 1 빼기 x 플러스 6분의 1. 그 다음은 또 x 플러스 6분의 1 빼기 x 플러스 8분의 1 뭐 이런 것들이 써졌겠지. 점점점에서 x 플러스 18분의 1 빼기 x 플러스 20분의 1 이렇게까지. 됐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보자. 왼쪽에는 뭘 더하고 오른쪽에 뭘 빼는지.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점점점 2씩 계속 커지는 것들이 쫙 써지고 있죠. x 플러스 2, x 플러스 4, x 플러스 6, 점점점 x 플러스 20까지 2씩 쭉 커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놈 추, 이놈 추, 이놈 추 해서 결국 얘네 둘만 살아남지 않겠어? 네. 그쵸? 그렇게 추출해가지고 최종 답 써주시면 그게 정답이 되겠지.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지우는 것보다 내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꼭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왕 이렇게 세로로 다 썼으면 자, 봐봐. 얘는 x부터 x 플러스 18이야. 얘는 x 플러스 2부터 x 플러스 20까지고요. 얼마만큼이 중복되어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 플러스 2부터 x 플러스 18까지. 그래서 이만큼과 이만큼이 중복됐을 거 아니야. 한 칸씩 밀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 지어서 빼주시고 난 나머지만 보시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덩어리 지어서 빼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식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세로로 나열하고, 세로로 나열 정말 중요해. 세로로 나열하고, 꼭 세로로 나열해줘. 가로로 나열하지 말고 잘 안 보여. 그러면 빼야 될 걸 못 빼고 빼지 말아야 될 걸 뺀다고. 그래서 세로로 나열해. 세로로 나열한 다음에 여기에서 뭐부터 뭐까지가 똑같이 있는지를 찾아. 그리고 덩어리로 함께 지워버려. 그럼 뭐가 남는지가 눈에 확실하게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2분의 1 괄호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0분의 1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 쟤도 이제 통분해가지고 깔끔하게 적어주시면 완벽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 이해됐나요? 네, 오케이. 이게 여러분들이 이 유리식의 연산에서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메모할 거 있으면 조금 메모해 두시고요. 시간 살짝 드릴 테니까 물 좀 마실게요. 오늘은 그 형이랑 같이 좀 뭐지? 휴식 취한다고 해서 어머니께서 연락 주셨어요. 저한테 자랑하듯이 말하고 이제 수학학원 방학이 월요일 시험 끝나고부터 있어요. 아니요, 수요일부터요. 애들이 다 모르네? 이거 한번 공지 쫙 보내야 되겠다. 안 써있잖아요. 수목금이랑 수목금이야. 수목금. 아니 왜 저희 한 번밖에 안 주세요? 수목은 두 번씩인데. 응? 뭐가 두 번이죠? 아니 왜 휴일이 응. 수금인 사람들은 수금인 사람 없어. 없어요? 응. 나 그럼 월수랑 화목이에요. 월금이나 화목. 아. 그래서 그럼 수요일부터? 수요일은 내가 따로 부르면 돼. 토요일도.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뭐 방학전 마지막이라고 해가지고 뭐 부모님께서 뭐 데리고 어디 뭐 놀러 간다거나 뭐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낸다거나
늦은 휴가를 가시거나 뭐 그런 것들. 네. 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볼까요? 우리 그 다음 콘텐츠 번분수식입니다. 중요한 거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뭐게? 4분의 5단 2분 3. 맞아. 그게 끝이야. 새로운 거 없어. 자, 우리가 여기에서 2분의 3이라는 것을 연산식으로 어떻게 써? 3 나누기 2지, 그치? 네. 네, 하면서 잡아야 돼. 왜냐면 그 소리도 다 여기에 들어가. 뭐 이런.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분의 3이라는 건 3 나누기 2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얘에서 얘를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4분의 5 나누기 2분의 3이라고 표현이 가능해. 그럼 계산만 하면 되잖아. 이걸 어떻게? 4분의 5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뭐 계산 촉촉 해주시면 결국 2 약분되니까 6분의 5라고 써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과정을 한번 잘 살펴보자. 요거 결국 내가 뭐랑 뭐를 곱하고 뭐랑 뭐를 곱하는 꼴이야. 4랑 3이랑 곱하고 5랑 2를 곱해서 얘는 분모, 얘는 분자에다 쓰는 형태지, 그치? 그 4랑 3이 어디 있었지? 여기요. 5랑 2는 어디 있었어? 여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의 번분수식은 반드시 안에 있는 것분의 밖에 있는 것, 안에 있는 것분의 밖에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너네가 이게 헷갈려? 그럼 한 번만 써줘. 이것만 쓰면 돼. 이것만 쓰면 해결이 돼. 근데 여기서 뭐 분의 뭐였지? 안에 있는 게 분자였나 분모였나? 헷갈리는데 그대로 헷갈리는 마음을 가진 채로 강행하지 마. 확인할 수 있어. 10초면 돼. 내가 여기서 뭐에서 뭘 나누는 것인데 결국 이걸 곱하기로 보면 하고서 확인할 수 있어. 우리가 그 10초조차도 아끼기 위해서 외우려고 했었던 건데 그걸 까먹었다고 거기서 무너지지 말고 평상시처럼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번분수식은 안에 있는 것분의 밖에 있는 것, 안에 있는 것분의 밖에 있는 것, 안에 있는 것분의 밖에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두시고 이제 그것을 까먹었을 때는 반드시 저 나눗셈식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 선생님 저는 외우는 거 자신 없으니까 그냥 언제나 바꿔서 계산할래요. 그러세요? 그래도 상관없어.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초 단위로 좀 경쟁을 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 10초 아끼는 것도 좀 소중하긴 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나오면 그렇게 계산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특별히 이그샘플 풀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식 볼게요. 비례식. 자, 이 비례식 파트에서는 우리가 사실 주로 공부할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비례상수라는 개념이에요. 비례상수. 비례상수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여기 있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해볼 건데 이게 지금 이 위에 있는 걸로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그샘플을 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x 대 y가 1대 2라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뭐 문제가 없어. 문제 바로 밑에 있다. x, y 분의 2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값이 얼마인지 그걸 좀 찾고 싶어 해요. 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었던 것 가지고만 한번 해보자. 자, 비례식이야 이거. 그럼 뭐야 이거? 이거랑 이거 두 개 곱은 거? 이거 두 개 곱은 거랑 서로 같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서로 같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제 y는 2x. 그럼 이제 어떻게 할래? y 자리에다 이제 2x 집어넣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얘는 2x 제곱 플러스 2x가 들어가니까 4x 제곱 하고서 얘는 x랑 2x를 곱하는 거니까 2x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제 2x 제곱에다가 6x 제곱하니까 얘는 답이 3이 되겠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로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전혀 문제 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도 풀 수 있다라고 하냐면 x랑 y가 1대 2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미지수를 하나 도입을 해. 선생님 미지수가 늘어나면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요? 맞아요. 원래는 그래. 자, 그런데 이 비례상수라는 보통 이제 k라는 것을 씁니다. k라는 것을 도입해서 이 x랑 y를 모두 k라는 문자로 통일해서 정리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x라는 것을 몇 k라고 쓸 수 있죠? 1대 2라고 했으니까 x는 k, y는 2k라고 쓸 수 있는 거죠. 1대 2라 했으니까 k랑 2k라고. 그 상태로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역시 2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거 xy니까 얘는 2k제곱 얘는 4k제곱 하고서 이 밑에 있는 건 k랑 2k 곱하니까 2k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똑같아. 그래서 이제 답은 3이라고 나와.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문제를 딱 보니까 아니 근데 왜 굳이 그런 비효율적인, 왜냐면 문자가 하나 더 늘어나기도 했고 결국에는 이 계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똑같아. 그럼 여기 써져 있는 문자에 그냥 x 하나로 통일하면 더 낫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숫자를 바꿔본다. 3대 2. 그럼 어떻게 돼요? 3y가 2x로 바뀌죠. y는 3분의 2x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x는 2분의 3y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아무래도 분수 연산하는 건 좀 껄쩍지근하잖아, 그치? 별로 내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는 방법으로는 이걸 쓸 때 필연적으로 분수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 한번 계산해볼까? 뭐 y를 바꿀까요? x를 바꿀까요? 너네 중 선택해봐. x에 대한 식으로 써볼까? 아니면 y에 대한 식으로 써볼까? x에 대한 식으로 써보자. 자, 그럼 이제 y 대신에 내가 3분의 2x를 대입해보자고. 자, 그럼 2x 제곱 플러스 3분의 2 x를 제곱한 거. 9분의 4x 제곱이 써지겠죠? 자, 그다음 여기 밑에는 x에다가 3분의 2 x를 곱해. 그럼 3분의 2 x 제곱이 되겠지? 자, 계산을 한번 해보면 짜증나잖아, 벌써부터. 그래서 이거 좀 피하고 싶어. 어떻게? 얘를 이렇게만 바꾸면 되잖아. 3대 2라 했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식이 어떻게 되겠어?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2 곱하기 3k의 제곱. 그럼 18k 제곱이죠. 플러스 y는 2k의 제곱이니까 3k 제곱. 그럼 얘는 x, y 하니까 3k랑 2k랑 어떻게 되겠죠? 6k 제곱. 끝났잖아. 분수 없잖아, 그치? 훨씬 더 계산이 간편하잖아. 그러니까 이 비례상수를 도입해서 계산하는 게 우리가 조금 더 개선된 시야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얘기가 써져 있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뭐 여기 이그샘플 2번 문제 같은 것들도 뭐라고 하면 되겠어? x랑 y랑 z를 3k, 4k, 5k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식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끝났고요. 그 다음 유리함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함수. 자, 유리함수는 아까 살짝 스포했었는데 이게 무슨 관계의 그래프가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네, 맞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공부하는 유리함수는 물론 이제 유리함수라는 것은 그냥 y는 유리식의 형태예요. 그래서 뭐 진짜 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분의 2x 플러스 7 이런 것들도 다 유리함수가 맞아. 근데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런 유리함수까지는 배우지는 않고요. 우리가 배우는 유리함수는 1차식분의 1차식의 형태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는 형태로 정리할 수 있는 y는 이런 형태로 정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유리함수들만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만 다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유리함수에서 가장 정말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뭐 2차 함수나 1차 함수나 이런 것들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슬슬 이렇게 진행시켜 나갔잖아.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이것은 y는 x분의 1입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이 이미 뭐 중학교 1학년 때 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한번 그래프 그려볼까? 자, x가 0일 때 y의 값이 얼마야? x가 0일 때 y의 값이 얼마야? 말 조심하셔야 돼요. 없죠. 분모가 0인 경우에는 이제 숫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x가 0일 때는 y의 값이 없습니다. 0분의 1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숫자예요. 자, x가 2일 때 y의 값은? 1. 1이죠, 그렇죠? 그래서 1,1, 그다음에 x가 2일 때는 2,2분의 1, 그다음 3,3분의 1, 4,4분의 1, 그다음 x가 2분의 1일 때는 2, x가 3분의 1일 때는 3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 뭐 근데 양수 부분만 있는 건 아니죠. 음수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따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이게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였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여기서 이 1이라는 걸 2로, 3으로, 4로 바꾸면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그다음에 이 녀석이 양수가 아니라 음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면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그거를 또 순차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자, y는 x분의 2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지 한번 예상해 봅시다. 자, 같은 x에 대해서 y 값은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어요. 더 커져요. 크고 더 낮아서. 더 작겠죠. 2배 뻥튀기 된 거잖아. x가 뭐 1, 2, 3, 4 이렇게 뭐 숫자 대입되면 여기가 1이 아니라 2가 되었을 땐, 여기가 2가 되었을 땐, 그럼 x분의 1보다 x분의 2, x분의 3, x분의 4 이렇게 점점 그 숫자 부분이 커진다면 같은 x를 대입했을 때 보다 더 높은 곳에 점들이 찍히겠죠. 그래서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1,1이 아니라 1,2에, 2,2분의 1이 아니라 2,1에, 3,3분의 1이 아니라 3,3분의 2에 얘보다 전부 다 더블 2배로 된 함수값들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어쨌든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점점 0에 가까워진다는 건 뭐 정해진 사실이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y는 x분의 1이라는 것보다 y는 x분의 2가 지금 보시다시피 원점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다. y는 x분의 2, y는 x분의 3, y는 x분의 4 이렇게 점점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말이죠. 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고 y는 x분의 3 같은 것도 이렇게 그려지겠고 y는 x분의 4도 더 멀어지겠죠. 실제로 이게 수능에 출제됐었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y는 x분의 삐리리, y는 x분의 삐리리에서도 삐리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네들은 그래프가 점점 어떻게 되어가는가 그냥 관찰만 하면 되잖아요. 점점 더 원점에서부터 멀어진다.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더 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수능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 유리함수 위에 있는 어떤 점부터 원점까지의 최단 거리가 더 멀어진다.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결국 뭐 그 말이죠, 그렇죠? 어쨌든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y는 x분의 어디였을까? 자, y는 x분의 a에서 이 a라는 녀석의 값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에서부터 멀어진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자, 이게 지금 a가 양수인 경우에서만 이야기를 나눴었던 거고, 자, 그러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1 혹은 이제 마이너스 x분의 1 같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당연히 x가 1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점점점점점점점점 여기도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놈은 아무래도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요것보다는 이제 부호가, 그러니까 요것에 비해서 이제 부호가 반대로, 요것에 비해서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y는 x분의 1이었었던 것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렇죠? 네,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y는 x분의 1, y는 x분의 마이너스 1, 이 두 개의 그래프가 그런 x축에 대한 대칭성을 띠고 있고요. 심지어는 y축에 대한 대칭성도 역시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칭성도 확인해 보시고, 자, 이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멀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조금 더 통일성 있게 표현을 하자면 여기서 절대값 a가 클수록 원점에서부터 멀어진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a의 값이 양수면은 1, 3, 4분면, a의 값이 음수면은 2, 4,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 다 됐죠? 이 정도는 우리가 뭐 이미 중학교 때 학습을 했었던 부분. 자, 여기서 하나만 우리가 조금 있다가 배울 내용을 의식하고 하나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자, y는 x분의 a가 양수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얘는 기본적으로 대칭성을 띠고 있는 함수다. 대칭성을 띠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대칭일까요? 얘가 일단 그림 딱 봤을 때 뭐에 대해서 대칭인 것 같아요? 맞아요. 원점에 대해서 얘가 뒤집으면 이 모양, 뒤집으면 이 모양 딱 정확하게 겹쳐져요. 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되면 요거, 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되면 요거. 그래서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면은 정확하게 포개어져요. 실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한다 그러면은 이제 x랑 y 모두에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바꿔치기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바꿔치기 할 때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분의 a.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y는 x분의 a. 똑같은 식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상으로도 원점 대칭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식을 바꿔보니까 원점 대칭한 식과 기존의 식이랑 서로 똑같이 나오더라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숨어있는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축이라고 했으니까 선대칭성을 의미하는 거겠죠. 뭐에 대한 선대칭성도 갖고 있을까?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 좋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선대칭성을 갖고 있습니다. 얘를 뒤집으면 이렇게 되고 얘를 뒤집으면 저렇게 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y는 x. 이 y는 x라는 이 선에 대해서 얘는 정확하게 접으면 포개어집니다. 그래서 y는 x분의 a라는 것은 y는 x라는 이 선에 대해서 선대칭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성을 갖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했을 때 얘가 그냥 그대로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한 녀석? 그게 뭐였어? 무슨 함수의 그래프였지? 역함수의 그래프였죠. 자,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y는 x분의 a라는 것은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기존과 똑같이 나오더라. 얘의 역함수는 그냥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구나. 동족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야. y는 x분의 a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 식으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역함수 구하는 거.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들으시면서 어떻게 배웠어요? 역함수 구하기. 네, x랑 y. x랑 y랑 바꿔서. 자리 바꾸기. 혹시 안 들으셨나요? 네, 그럼 얘기해 주세요. 그거 내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알면 바로바로 얘기해 줘. 자, 그래서 우리가 y랑 x랑 서로 자리를 바꿔가지고 하는 것이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x는 y분의 a라고 쓸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거를 이제 y는의 꼴로 정리를 해보기 위해서 양변에 y를 곱하고 양변에 x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y는 x분의 a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니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변형을 시켜봤는데 기존이랑 똑같은 식이 나온 거야. 얘는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봤더니 자기 자신이 나오더라. 그래서 얘는 역함수랑 자기 자신이랑 서로 똑같은 함수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y는 x분의 a라는 것은 이제 a의 값이 뭐가 되든지 간에 다 상관없이 언제나 늘 그렇다라는 얘기인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부분은 평행이동입니다. 두 번째. 평행이동. 자, 우리가 어떤 함수식을 어느 방향으로 어떤 만큼 평행이동 시켰을 때 그게 식이 어떻게 바뀐다라는 거 이미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공부를 했었죠.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하게 이동시킨 그래프는 식이 어떻게 써질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 도형의 이동에서 다 공부했습니다. y 대신에 뭐라고 쓰고? y 플러스 빼기 n이라고 쓰죠. 우리가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시킬 때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으로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걸 내가 y는의 형태로 정리하다 보니까 y만 마치 무슨 뭐 플러스가 된 것 같고 x가 뭐 마이너스가 된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는 y도 마이너스, x도 마이너스로 바뀌었었던 결과가 맞습니다. 이양시키다 보니까 그게 좀 반대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y-n은 x-m 분의 a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게 뭐다?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하게 이동시킨 그래프다. 자, 이 그래프를 이야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그래프를 살짝 소환해가지고 필요한 어떤 용어들을 살짝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걸 기준으로 이 그래프를 보다 더 정교하게 그릴 수가 있거든. 자, y는 x분의 a라는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이때 필요한 어떤 기준이 되는 선과 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기준이 되는 선.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우리가 기준이 되는 선은 너네가 자연스럽게 여기 y축에 점점 가깝게, x축에 점점 가깝게, x축에 점점 가깝게 하지만 닿지는 않게, y축에 점점 가깝게 하지만 닿지는 않게 라는 걸 의식하면서 그림을 그렸을 거야.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점점 근접해가는 선이다라고 해서 점근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본형의 경우에는 점근선이 x축과 y축이에요.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있었던 그 선들 말이에요. x축과 y축.
그리고 이 원점은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표현으로 달리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이때 그렸던 그 그림처럼 지금도 똑같이 그려보려고. 자, X축과 Y축 먼저 그렸어요. 자, N만큼 평행이동했고 N만큼 평행이동해서 이게 만약에 N이 이 정도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냥 옮겨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Y축이었었던 것이 X는 M으로 옮겨간 거죠. X는 M이라는 그 선으로. 자, 그 다음에 N을 위로 조금 들어 올린 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X축에 대응됐었던 것이 이렇게, Y는 N이라는 그 선에 대응이 될 겁니다. 그럼 너네가 아까 전에 여기에서 점근선에 닿을랑말랑 하면서 곡선으로 그렸듯이 지금 역시도 이 점근선에 닿을랑말랑 하면서 이렇게 검색으로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릴 거야. 그렇지? 아,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적당한 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릴 때는 내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무엇을 그릴 수밖에 없다? 아까 우리가 이걸 그림을 그렸었을 때 X축, Y축에 점점 근접해 가게끔 선을 그린 것처럼 그것에 대응될 수 있는 그 선들을 먼저 그려놓고 거기에 뭔가 좀 다을랑말랑하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그려야 되는 선들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슨 선일까? 점근선. X축과 평행한 점근선, Y축과 평행한 점근선 두 개를 그려야 된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때 이 점근선의 교점은 당연히 몇 컴마 몇일까?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켰으니까 M,N이 되겠죠. 원점에 대응됐었던 것은 M,N으로 대응되고요. X축에 대응됐었던, 즉 Y는 0이라는 것은 Y는 N으로 대응되고요. Y축이라고 했었던 X는 0이라는 것은 X는 M으로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요렇게 그렸었던 것을 내가 선만 쫙 옮긴 다음에 그에 맞게 평상시 그리던 대로 똑같이 그려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리함수의 기본형, 이것을 유리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딱 이것만 있으면 그래프 그리기가 쉽잖아. 그쵸? 네. 그리고 여기 일반형이 하나 숨어있는데 누굴까? 뭐 내가 얘기하지 않는 게 하나가 남았잖아. 그게 일반형이겠지. 누구겠어? 빨리 말해봐. 기본형도 있고 기본형이고 이건 표준형이라니까. 그럼 일반형이 뭐겠어? 하나 남은 거 있잖아. 지금 여기 칠판에 써져 있는 것 중에서. 자꾸 말해주세요. 계속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 자, 말해봐. 자, 너가 말해봐. 네,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t. 이 녀석을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유리함수의 일반형, 그 다음 얘는 기본형, 얘는 표준형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다 이해됐죠? 네, 오케이. 자,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살짝 이제 정리를 해볼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공부를 했냐면 444페이지, 여기 지금 3번 박스까지 공부를 했거든. 그래서 445페이지에 있는 가운데 부분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래야 이것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뭔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잠깐만 일시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기본형부터 표준형, 그리고 아직 미지의 어떤 그 형태인 일반형까지 좀 언급을 해봤고요. 기본형에 대해서도 이제 그래프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죠. 근데 그건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공부했었던 부분이니까 자연스럽게 학습을 했지만,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점근선이라는 것을 뭐 의식하진 않았었지만, 점근선이라는 용어를 그때 몰랐었죠. 이 점근선이라는 x축과 y축에 자꾸 달랑말랑하게 그림을 그리던 것에 착각해서 우리가 평행이동된 그래프도 똑같이 그 점근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을 기준 삼아서 먼저 그려놓고 그것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면 유리함수 그래프를 꽤 정교하게 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점근선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히 x는 m만큼 평이동했으니까 그건 이제 요걸 보고서 체크하면 되겠죠. 마치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x의 값, x는 m, 그리고 이 친구가 마치 0이 되도록 하는 x의 그 y의 값, y는 n이라는 것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역시 뭐 a의 역할은 뭐 이때랑 동일하겠죠.
다른 것들은 뭐 모르시는 거는 없으실 거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역함수를 자꾸 의식하면서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 있죠. 아까 요거 뭐에 대해서 대칭성을 띠고 있다고 했었죠. 일단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성을 띠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선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성을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걸 평행이동 했을 뿐이에요. 자, 그럼 당연히 이 친구는 뭐에 대해서 점대칭성을 띠고 있을까요? 어떤 점에 대해서 점대칭성을 띠고 있겠습니까? 자, 그대로 그냥 평행이동 했을 뿐이에요. 자, 몇 컴마 몇? m,n에 대해서 점대칭성을 띠고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어떤 선에 대하여 선대칭성을 띠고 있을까요? 그냥 나는 이 그래프를 그냥 평행하게 이동시켰을 뿐이에요. 자,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성을 띠고 있었던 아이가 그럼 뭐에 대해서 대칭성을 띠게 되었을까? 잘 생각해보세요. 그냥 옮긴 겁니다. 옮긴 거. y는 x라는 것은 그냥 이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함수였죠.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함수. 그럼 얘는 무슨 선에 대해서 그 선대칭성을 갖게 되었을까? 네, 아는 사람은 바로 얘기해 주세요. 다른 사람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학생이지 선생은 아니니까. 자, 다시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선에 선대칭성을 띠고 있었다. 그럼 얘는 어느 선에 선대칭성을 띠고 있을까요? m,n을 지나면 1차 함수예요. 네, 맞아요. m,n을 지나는, 근데 그냥 1차 함수가 아니라 기울기가 1인 1차 함수. 당연한 거죠. 그냥 옮겼다니까요. 얘 그냥 옮긴 거예요. 옮긴 거. 그냥 옮긴 건데 이거 아니면 뭐에 대칭성을 띠고 있겠습니까? m,n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1차 함수의 대칭성을 띠고 있겠죠.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토대로 조금 있다가 할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칭성을 언제나 우리가 기민하게 좀 따져 묻고 가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 뭐 표준형에서 할 만한 얘기들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우리 일반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로서는 445페이지입니다. 뭐 우리가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표준형이랑 일반형 중에서는 당연히 뭐가 더 환영받을 아이였어요? 표준형이 더 환영받았죠. 왜요? 이유가 뭡니까? 좀 더 알 수 있는 점이 더 많아. 네, 어떤 것에 대해서? 뭐 그래프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어떤 함수를 다루는데 그래프를 다루지 않고 어떻게 함수 문제를 풀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함수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자꾸 함수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 유리함수랑 무리함수에서는 특히나 그런 행동을 했다가는 정말 아작납니다. 나한테 아작나는 게 아니라 문제들한테 여러분들이 아작날 수밖에 없어요.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이 함수의 문제를 푼다면 그래프 그리는 건 언제나 꼭 해주시길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효율성도 여러분들이 더 높일 수 있고 더 빨리 끝내. 아니 뭐 이왕 숙제 3시간 걸린 것보다 1시간 걸린 게 더 낫지 않겠어? 그치? 이왕 하는 거. 근데 자꾸 그래프 안 그리고 뻐기다가는 진짜 3시간, 4시간, 5시간 그리고 또 못 풀어가지고 별표까지. 그러니까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제발 그래프 안 그리고 식만 가지고 싸우지 마십시오. 그래프를 꼭 그려주세요. 어쨌든 일반형이 표준형보다 더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저걸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나라는 게 바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저 일반형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들은 보통 어떻게 해왔었죠?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왔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불렀지? 표준화라고 불렀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이런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이런 형태로 좀 바꿔서 표현하고 싶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3번 일반형. 자, y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7이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자, 한번 너네들이 나름대로 한번 바꿔볼래요? 이거를. 우리가 아까 전에 이 표준형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거를 이제 y는 의 꼴로 바꿔준다면 y는 x-m분의 a 플러스 n 이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데 결국 무엇분의 a 더하기 어떤 숫자 의 형태로 얘를 바꿔주면 돼요. 마치 뭐가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이 유리식의 연산했었을 때 몇 번째 거? 첫 번째 거 대분수로 바꾸는 약간 그런 과정들이 좀 떠오를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힌트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상태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표준화를 하실 수 있어요. 왜? 172문제짜리 가르치고 만들어줬는데 숙제가 없어요. 다 끝났어요, 완전히? 네, 오케이, 좋아요.
어때? 자, 바꿔지십니까? 자, 이 친구를 내가 먼저 뭐 곱하기 x 플러스 2 더하기 뭐 형태로 좀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어디를 의식해줘야 되겠어요? 3x라는 걸 좀 의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자 3 괄호 3x를 만들려면 3 괄호 x 플러스 2가 먼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여기 7을 해결해 주려면 여기 뭐가 더 필요합니까? 플러스 1이 더 필요하죠. 플러스 1.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쪼갤 때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쪼갠다라는 거 배웠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3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얘는 일단 기본형이 누구였을까요? y는 x분의 뭐를 기본형으로 하고 있는 평행이동된 결과입니까? y는 x분의 1을 기본형으로 하고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는 3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매칭 그래프까지 그려봅시다. 자, 일단 x축 y축 먼저 그려주고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대요. 자, 빨간색으로 정근선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y는 x분의 1 그리듯이 그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기준이 되는 선 두 개만 쫙쫙 그려놓으면 그거에 맞춰서 그냥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했었던 거 반비례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니까. 이해됐죠? 물론 이제 이때 조금 더 정교하게 하고 싶다면 y 절편까지 표현하는 거는 뭐 센스 있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여기? 없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려고 한다. 왜? 그래프 그리기가 더 쉬우니까. 그래서 이대로만 놨을 때는 도대체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감을 잘 못 잡았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친구가 표준형으로 바뀌어지니까 아, 얘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구나라는 걸 단박에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표준화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 일반형은 역시 아무런 의미와 정보가 없는 걸까?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늘 항상 보면은 그래도 일반형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의미와 그 어떤 기하학적인 역할들은 좀 부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아이가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한번 역추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x 플러스 2라는 것은 사실 여기 x 플러스 2였기 때문에 여기가 똑같이 x 플러스 2였던 걸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고서 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했는지 그거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여기 나와 있었던 이 3은요, 여기는 이 3에 해당하고 여기는 이 3을 의식해서 만들었었던 숫자예요. 아, 그러니까 얘가 몇 개가 들어갔는지, 즉 다시 말해서 여기의 개수가 지금 1이니까 1분의 3. 만약에 2였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2분의 3을 곱했어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4였으면 그럼 4분의 3을 곱했어야 됐겠지. 여기가 2고 여기가 5였으면 그럼 2분의 5를 곱했어야 됐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 얘 개수분의 얘 개수가 곧 튀어나가는 숫자일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도 이걸 통해서 확인은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만 알지 나머지 기본형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프를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계산하면 할 수 있지만 근데 그 계산하는 과정 자체가 표준화이기 때문에 그냥 표준화해서 그래프 그렸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형 가지고는 뭘 알 수 있다? x축 방향으로의 y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은 알 수 있어. 근데 정확한 건 그게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 표준화를 하기 전까지. 할 수는 있지만 그냥 그게 곧 표준화 과정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자면은 마이너스 a분의 p 그때 말했죠?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그 x의 값 마이너스 a분의 p겠죠.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평이동했고 a분의 c만큼 평이동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다. 그게 전부다. 그러니까 일반형이 별로 그렇게 크게 쓸모가 있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형까지도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짜라란 역함수, 유리함수의 역함수라는 것 보도록 할게요. 유리함수의 역함수. 자, 다시 기본형으로 한번 좀 올라가 볼까요? 기본형. 자, 기본형에서의 역함수는 뭐라고 했었더라? y는 x분의 a의 역함수는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y는 x분의 a 그럼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y는 x분의 a 이렇게 그려주죠. 자, 그럼 얘는 y는 x에 대해서 어때? 자기 자신 네, 대칭성을 띠고 있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뒤집었을 때 자기 자신이랑 똑같이 나온다라는 소리. 그래서 내가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나랑 그래프가 똑같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역함수랑 자기 자신이랑 같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y는 x분의 a라는 것은 역함수와 본인이 서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역함수를 구해야 그냥 이 친구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문제로는 잘 안 내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볼 것은 사실 표준형의 역함수입니다. 표준형. y는 x-n분의 a 플러스 n이라는 표준형의 역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었냐면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을 이동해서 m,n은 점근선의 교점으로 삼고 있는 그런 그래프. 그냥 이건 대충 그릴게요. 뭐 꼭 그렇게 안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져도 되잖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맞아요. 그렇긴 한데 그냥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이걸 먼저 예시를 들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놈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먼저 기하학적으로 살펴보고 싶어요. 자, y는 x라는 선을 한번 그려볼까? 그러면 대강 이렇게 그려지겠죠. y는 x. 자,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킵니다. 대칭.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봤을 때 알잖아.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다는 건 그냥 그 선에 대해서 뒤집는다는 것보다는 그냥 그 그림을 돌려잡는 거랑 똑같은 거죠. x축, 가로축이 세로축이 되고 세로축이 가로축이 되게끔 돌려잡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돌렸을 때 얘네들의 곡률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자기 자신이었다니까? 안 달라졌잖아. 내가 이 유리함수는요, 기울기가 1인 어떤 그 선에 대해서 돌렸을 때, 즉 가로랑 세로의 선이 뒤바뀌었을 때 얘네들의 이 곡률의 정도, 얼마나 이게 뭐 감소하고 꺾이고 하는지 이 곡률의 정도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친구도 내가 이 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뭐가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이 곡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 뭐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선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랑 이 선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랑 이 선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랑 얘 모습이 약간 좀 이렇게 뭐 삐뚤어지거나 회전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봐. 이 y는 x라는 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켰다는 것은 가로축과 세로축을 뒤바꾸는 변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돌리든 이렇게 돌리든 이렇게 돌리든 어느 쪽으로 어느 선을 가지고 돌리든 어쨌든 돌린 건 똑같은 행위잖아. 그 돌렸을 때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것은 이 위에서 돌리든 더 위에서 돌리든 여기서 돌리든 여기서 돌리든 결국 얘네들의 그 휘어진 정도는 방향까지는 안 달라지고 보존이 된다는 얘기지 않겠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선을 생각하지 말고 선에 대해서 대칭시킨다는 게 그냥 우리가 그 세 개를 이 가로 세로의 세 개를 이렇게 그냥 돌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돌린다. 근데 이게 이 선에 대해서 돌리든 이 선에 대해서 돌리든 이 선에 대해서 돌리든 내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나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나 상관없잖아. 어쨌든 돌아갔을 때 이 세 개가 움직이는 것 그다음 나타나는 모습들은 동일하겠죠. 다만 어느 선에 대해서 돌리느냐에 따라서 뭐는 달라지겠어? 위치는 달라지겠지. 위치는 달라질지언정 곡률은 안 달라진다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선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 이 녀석의 곡률, 즉 그 곡률을 담당하는 게 뭐야? y는 x분의 a. 이 기본형만큼은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뭐는 달라질 거야? 위치는 달라질 거야. 그럼 위치가 어떻게 달라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선을 움직인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 그래프를 그릴 때 뭘 하지? 점근선을 그려놓고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죠. 자, 그럼 너네가 지금도 해야 될 행동은 명확해. 뭐만 보면 돼? 점근선만 보면 돼. 근데 그 점근선은 뭐만 알면 확실히 내가 둘을 그릴 수 있냐면 점근선의 교점만 알면은 확실하게 두 점근선을 그릴 수 있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야,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야.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될 거 아니야, 십자가. 야,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야. 그럼 이렇게 그리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도대체 어디로 향했는가? 그 위치만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은 됩니다. 자, 이 친구가 몇 컴마 몇이었어요? m,n이었죠, 그쵸? 그럼 몇 컴마 몇으로 이동을 할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
몇 컴마 몇으로 이동하겠어요? 자신 있게 말해주세요. 몇 컴마 몇? n, m으로 이동하겠죠. n, m으로 좀 너무 많이 나왔나? 자, n, m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 상태에서 얘가 정근선이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썼던 이 곡률 그대로 똑같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쵸? 기본형은 그대로 유지된죠. 그러니까 결국 m, n만큼 평행이동된 것을 y는 x에 대해서 뒤집어 봤더니 n, m만큼 평행이동된 모습처럼 보이는 그래프가 완성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역함수 식을 써보면은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y는 x-n 분의 곡률 그대로니까 얘는 보존되고 플러스 m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또는 두 번째 방법, 식을 가지고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자, 역함수식 구하는 거 세상에서 가장 쉽다 그랬어요. 뭐만 하면 돼요? y 지우고 x, x 지우고 y. 내가 특강 때 그렇게 설명을 하죠. 자, x 지우고 y, y 지우고 x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이건 일단 결론 나왔어요. 이건 그래프상에서 우리가 확인했었던 결과. 자, y 대신에 x, x 대신에 y. 자, 이게 역함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꼴로 보는 건 뭔가 좀 어색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y는의 형태로 정리를 해줘야죠. 자, 양변에 n을 빼줍니다. x 빼기 n은 y-m 분의 a. 그 다음 어떻게 해줄까요? 양변에 y-m을 곱해주고 양변에 x-n을 나눠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그거 오른쪽에 쓸게 좀 잘 안 보일 테니까. 자, 그래서 y-m을 양변에 곱해주니까 여긴 생기고 여긴 없어지고 양변에 x-n을 나눠주니까 여기 없어지고 여기 생기겠지. 는 x-n 분의 a.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y는 x-n 분의 a 플러스 m. 자, 이 식이랑 맞춰보세요. 어때? 똑같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확인하는 것과 진짜 식을 구해가지고 확인하는 것과 일치함을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무엇이다? 점근선의 교점에 xy 좌표만 바뀐 i로 튀어나온다. 다시 뭐라고? 점근선의 교점에 xy 좌표가 바뀐 형태로 튀어나온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써질 수밖에 없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잠깐 정리해보세요. 조금 이따 내가 문제를 낼 거야. 자, 준혁이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그냥 이왕 드리는 거 끝까지 다 뽑아가지고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다음 주 한 6일 정도쯤으로 목표를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먼저 이렇게 한번 풀어주시고 네, 주말 동안 그거 하고 남은 시간 동안 이제 그 다음 거 해주세요. 네. 네, 그거 일단 만들어서 진행합시다. 네. 방법법 이용하는 거 4시까지. 3시까지요. 아, 방법법 네, 다녀오세요. 잠시만 줄게. 자, 준모, 내가 그냥 만들어서 올려놓을게요. 네, 다 메모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제 문제를 하나 내볼 건데, 뭐 이거는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정신만 똑바로 잘 차리고 들어보시면요. 어떤 유리함수가 역함수가 자기 자신과 똑같도록 하기 위한 m, n, a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하실래요? 일단 먼저 정리부터. 이 역함수와 자기 자신이 똑같기 위해서는 m, n, a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자, 잘 생각하고 풀어보시고 좀 이따가 같이 함께 정답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와 자기 자신이 같으려면 n, n, a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자, 준모 이거 가지고 가세요. 자, 다 정리됐습니까? 답 말해볼 수 있겠어요? 내가 한번 쓱 가면서 살펴봐야지. 자, 답 어디 있어? 답 아직? 아직? 시간 더 필요해? 그래. 좀만 더 써. 그래, 난 이 자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몸의 자세 말이야. 지금 너는 정답이 나왔잖아? 그치? 근데 정답이 나왔다고 펜을 딱 내려놓고 그냥 하고서 그 다음 시간을 보내는 거. 이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너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잖아, 그치? 자신 있습니까? 네. 응, 틀렸어요. 틀렸어요. 네, 틀렸습니다. 그게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가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여기서 너네한테 공개적으로 질문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많이들 틀리니까. 그리고 너네들이 의식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 혹은 생각이 좀 짧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다룬 겁니다. 근데 너는 아까 기본형인 경우에는 이 역함수랑 자기 자신이 같다 썼으니까 오케이, 그 경우 n이랑 n 둘 다 0이고 a는 뭐 상관없음 이렇게 답을 쓰고 말았던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그걸 찾아봐라 라는 게 이 질문의 핵심인데 너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거기까지 그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그걸 활용하지 않는 거야. 먼저 그 답까지 나왔으면 그 이상 시간을 갖고 더 도약할 수 있게끔 자기 자신을 더 조금 더 고민을 하게끔 하고 연구를 하게끔 하고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남들을 기다리는데 그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 그럼 너가 그 답을 내렸던 것은 너에게 있어서 어떠한 메리트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서 지금 다시 꼼꼼하게 정성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살펴보십시오. 자, 지금 이 대화에서 답이 슬쩍 그 오답이 하나가 나왔죠. n과 n이 모두 0이고 a는 상관없다.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혹시 그 답이 나왔다면 다시 더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걸 바탕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충분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 그래프가 안 변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켰을 때 그래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결국 f와 f 인버스, 본함수와 역함수가 서로 같게 되는 순간일 겁니다. 그게 도대체 어디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마지막 컨텐츠입니다. 식을 통해 보는 것도 좋지만 그림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이 있는 사고를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쳐다보면서 이게 어떤 조건이면은 뒤집어도 그대로겠구나 어떤 조건이라면 뒤집어도 그대로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답 나온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살짝 들어볼까요? 네, 한번 확인해 보러 갈게요. 네, 정답입니다. 잘하셨어요. 그럼 뭐 책 잠깐 읽어보고 계셔도 됩니다.
힌트를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표준형, 자, 일칠판 다 집중해봐. 이 표준형,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 오직 뭐만 변한다고 했죠? 위치만 변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변해요? 점근선이 y는 x에 대해서 뒤집힌 곳으로 점근선도 그래프도 위치가 변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원하는 게 뭐야? 뒤집어도 위치가 안 변하는 거. 뒤집어도 그대로인 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뒤집어도 그대로인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점근선의 위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 자, m,n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그대로 있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y는 x, 아니 그러니까 m,n이라는 이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 자, 그게 무슨 조건일까요? 그게 무슨 조건이겠습니까? 네,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m과 n이 서로 똑같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굳이 0일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기본 0일 때는 0이었죠. 그렇지만 점근선의 교점이 1,1이었어도 2,2였어도 3,3이었어도 어차피 뒤집어도 안 바뀌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와 본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똑같아요. 혹은 그 두 함수가 서로 똑같을 조건은 꼭 기억하십시오. m과 n이 서로 같은 상태입니다. a는 뭐 영향을 끼칠까요? a는 영향 안 끼칩니다. 그래서 a는 관계없음, 상관없음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오직 저 조건만 만족시키면 그들은 본함수와 역함수가 다 똑같은 함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유리함수의 역함수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 이걸 잘 알아두시고 문제 풀 때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게 오늘의 마지막 컨텐츠였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네, 좋아요. 사실 이제 이 유리함수에서는 문제가 딱 뭐 다른 단원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기본적인 요소들만 가지고 문제를 풀지는 못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그 우리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 공부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뭐 교점의 개수라든지 뭐 교점의 좌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할 때 뭘 해야 했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 조금 중요하게 다뤄봤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거랑 연계되어서 유리함수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건 지금 내가 일부러 여기선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것과 지금 유리함수에서 공부한 것들을 접목시키면 충분히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푸는 것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도 이제 좀 최종 엔드 컨텐츠로 나오게 되니까 문제를 푸실 때 그거 한번 잘 고민해가면서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 역함수. 유리함수의 역함수가 왜 중요하다? 그것을 내가 역함수를 구해봤더니 똑같이 유리함수가 나오더라. 그런 요소 때문에 방금과 같은 이야기가 가능했었던 거죠. 자기 자신이랑 역함수가 서로 똑같으려면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까지도 가능해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로도 정말 많이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좀 공부를 해주셔라 라는 얘기까지 남기고 특강 수업을 최종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함수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말 동안에 잘 공부해 두셔서 월요일에 그때 백지 테스트 함께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